안녕하세요. 나의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이 7월 4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목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는 여야가 서로 그냥 물고 뜯고 흔들고 뭐고 해가지고 국회는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 내는 세금이 그 세비 주는 게 아깝소이다. 아깝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릴 것은요. 한독수 국무총리가 그 한 말이 너무 저희 생각하고 같아서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물려받을 때 경제 보고 나라 망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통정부 때 끝나고 윤석열 정부를 물려받을 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고 나라 망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금리는 높고 물가도 높고, 그리고 국가 채무는 아주 최고조에 달할 때까지 올라가 있고, 그게 문통정부 때 경제는 신경 안 쓰고 맨날 재벌들하고 싸움이나 했지 않습니까? 이제 삼성 이재명 그냥 잡아내려고 하고 삼성을 해체하려고 그때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많이 마련됐습니다만, 그때 뭐 코로나 뭐해서 그냥 퍼주고 그냥 퍼다 끊어가지고 그 나라 빚이 얼마입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한 400조 정도, 400 몇십 조 되는데 문통정부 때 거의 1000조까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나라 빚을 많이 들인 겁니까? 정말 보통 경제를 좀 아는 사람들은 야, 이거 나라가 위태롭다, 뭐 북한이 쳐들어서 위태로운 게 아니라 나라 그냥 그 경제를 잘못 운영들 해가지고 나라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경제 전문가들은 많았죠. 근데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덕수 총리는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방만한 운영으로 거의 파산 수준에 달했다. 문정부 재정정책을 비판. 이제 경제 걱정 덜 해도 될 상황. 금리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우리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우리가 경제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덜 해도 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우리 경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모든 부분이 이제는 다 정상화가 됐고 앞으로는 희망이 보인다는 것이라며, 지금 성장률은 2.6%로 미국 다음 정도로 가고 있고 고용은 이제까지 역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특히 금리는 아직도 높지만 희망적으로 보면 이제 금리는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하반기가 되면 전 세계에 조금 내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과거 고금리와 무역수지 적자, 재정수지 악화 등을 언급하며
정부 출범 당시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를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때 현실이 그랬었습니다. 문통 끝나고 나왔을 때 그때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힘들 줄 알았었는데 말이요. 그는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적자는 전 세계가 경고하는 수준이었고 그 당시요 문통 때 금리는 거의 10배, 3배씩 올랐으니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경제가 운영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그 전 정부가 국내 총생산 GDP에 대한 국가 부채 비율을 대폭 늘려놓았다며 그때 추세대로 가면 우리 정부가 끝나는 2027년엔 부채 비율이 70%에 달하는 수준으로 거의 뱅크럽시 파산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옳은 판단입니다. 사실이 그랬어요. 이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상황을 그래도 정상화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으셨나,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했나, 그러면서도 그 일을 다 하셨다고 강조했다. 사실이죠. 아울러 기업들이 어려운 와중에도 버티고 세계 시장에 나가 연구 개발을 계속하면서 이제는 우리 경제가 절대로 망하지는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최고의 리더를 중심으로 뭉쳐서 해나가는 일만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방송하지만요. 저는 어느 편견에 들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무슨 저도요. 이 나라 이승만 대통령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본 사람 아닙니까? 저도 남들만큼 공부도 하고 남들만큼도 참 경륜도 있고 대현대건설에서도 있었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정부의 돌아가는 상황을 잘 지켜보고 봤잖아요. 근데 문통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할 적에는 그런 실력은 아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동안에 한 2년 지나보면서 제가 여러 번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좌파고 우파고 우리나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마치는 그렇게 돼야 이 나라 경제가 세계에 앞장서고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이 편안한 나라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강한 민노청도 회계복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도 지금 현재 몇백 조가 수출이 지금 현재 계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교가 잘 돼서 외국에서 인정받는 대통령, 인정받는 한국이 됐고요. 또 안보 쪽에도 북한에서 아무리 미사일 쏘고 핵을 갖다 개발하고 해도 한국 만만히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러시아나 중국도 한국을 만만히 못 본다는 거야 지금요. 그러면 외교 그다음에 안보 그만큼 잘했잖아요. 단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의원들 공천을 잘못하고 그 선거 정책을 잘못 이끌어 나가서 참패했죠. 그래서 그 데미지 떠맞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다 떠맞는 거예요. 요즘에 거대 야당이 그냥 국회 입법 독주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원들 그냥 독주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검찰 그냥 검찰 4명 그냥 탄핵을 한다. 탄핵 그냥 맨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김건희 씨 탄핵 요즘엔 판사까지도 탄핵을 한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 좌파고 우파고 그걸 떠나서 이 나라 사는 국민들은요
정치하는 사람들 잘할 거면 해야지. 괜히 무슨 그 야당이다 해서 야당에 그냥 독주로 나가고 그냥 방탄하고 그냥 조사도 재판도 제대로 안 받으려고 그러고 죄가 그냥 있는 것이 그 혐의가 그렇게 많은데도 없다 그러는데 그 편 들어서 하는 사람들, 그게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자식이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찌 자식들을 두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우리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되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한덕수 총리가 정말 현실을 잘 파악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역시 경제 전문가는 다르구나 하는 걸 들고 저와 생각이 너무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린 겁니다. 문통 정부가 이어서 한 번만 더 그 당시 정부가 이어졌다면요 나라 파산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끝나면요 좌파고 우파고 야당이고 여당이고 여러분들 이 나라에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뭐 부동산에서 돈 좀 많이 벌어서 나야 뭐 자손들까지 뭐 굶어 죽겠냐? 그러나 이웃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다 어려우면 편안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좌우를 가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잘해서 이 나라가 앞서가는 선진국 경제대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이야 언제 뭐 정치권 믿고서 우리나라 뭐 경제해 왔습니까? 경제인들이 경제하는 거고 행정하는 사람들이 행정하는 거 아닙니까? 문통 같은 그런 정부는 다시는 태어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야당에 있거나 좌파에 있거나 문통 같은 사람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되죠. 정말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는 참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하고 모르면 그 전문가들 좀 그 집단을 갖다 고문단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고문단한테 좀 자문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앞길 비전이 없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나라는 그 나라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말씀이 너무 정확하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 수출을 해서 얼마나 많은 그 수익을 올렸습니까? 그 수익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이제 안정도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만 좀 하반기에 금리만 좀 내리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많은 그 경제적으로 플러스 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동수 총리의 말씀이 너무 옳다. 문통 정부를 만나가지고 정부를 이어받을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정보물 받을 때 경제를 보고 경제 상황으로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당연하죠. 그 당시는 안 그랬습니까? 예. 그래도 문통은 양산에서 뭐 경원 뭐 65명을 두고 있다면요. 난 보도만 봤습니다만 아니 뭔 죄가 많아서 65명씩이나 있어. 한두 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나라 경제가 어릴 때는요 그냥 정부에 지원하고 협조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라를 이끌었던 정치인 또는 대통령인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잘 돼야 되는 거지 그저 자기 잘못한 건 반성하고 비판받아야 마땅하죠. 마땅하지 않습니까? 조사받을 거 조사받고 검사 소환받으면 소환 가서 조사받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잘못이 없고 죄가 없으면 무혐의로 될 거고 그런 거지.
그냥 비판. 요즘에 그 야당 보세요. 그냥 검찰들을 가지고 자기들 조사했다고 해서 탄핵을 한다고 그래요. 아니 검찰 조사를 하라 왜 끌어당겨요? 나 같은 사람 검찰 조사라고 한번 가서 고사를 지나봐요. 와서 조사할 게 있나? 아 뭐 잘못이 있어야 조사를 하지. 여하튼지 이 정치인들이 모범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이 정치권은요 아주 삼류 정치입니다. 삼류 정치. 옛날에 그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하신 말이 한국은 정치는 삼류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기억납니까?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제가 좀 나아질 거고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그런 그 한덕수 총리의 말씀을 듣고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정치는 제멋대로 가도록 그래도 경제만 잘 굴러가도 국민들은 그저 살아나갈 수 있죠.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장마가 안 끝났습니다. 장마가 또 올라온다 그러는데 비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유광TV 권유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